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1월 7일 월요일 11월 둘째 주가 시작이 되었고 오후 5시 45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주말간의 횡보를 하다가 오늘 아침에 나스닥이 열리면서 이제 1시간 미뤄졌죠. 나스닥 선물도 이제는 아침 8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나스닥 본장은 이제 11시 반에 열리게 되고 주요 지표들 발표 시간도 21시 30분이 아니라 이제 22시 30분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CPI 발표 또한 11월 10일 22시 30분에 발표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1시간 뒤로 미뤄졌는데 장이 열리면서 나스닥이 푹 꺼지면서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나스닥이 떨어진 이후에 지금은 상당 구간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비트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말에도 줄줄줄줄 흘러내리다가 결국에는 저는 어제 영상에서도 좀 여기 중요 지지구간 깨면 이거는 크게 빠질 수 있다, 숏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극복을 이런 식으로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한 파 더 내리고 여기까지 좀 자, 요런 식으로 밀렸다가 정확히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 1일자 영상에서 좀 밀리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심하게 밀렸습니다. 생각했던 것 외로 좀 심하게 밀리면서 주요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는 줬지만 이런 구간에서 튕겨져 올라간 이후에 꼬리를 다 내리면서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여기까지 내려찍고 지금은 소폭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라인에서 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터져줬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요때와 좀 비슷한 모양입니다. 찍고 뭐 요런 식으로도 갈 수는 있는데 저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의 재료가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 주가 중요한데 바로 이번 주 11월 8일 내일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 공화당 집권할 확률이 좀 굉장히 높아요. 그것도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을 점치는 이런 예견이 많은데 역사적으로 이 중간선거 이후에 항상 증시는 상승을 했었다라는 거죠. 또한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민주당이 모두 상하원에서 패하게 된다면 뉴욕 증시가 추가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크립토 시장에도 공화당이 이겼을 때 좀 더 이제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공화당 쪽 의원들이 친 비트코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또한 공화당이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최소한의 규제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공화당의 성격 때문에 비트코인에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뭔가 이제 활동을 안 보여줬고 여러가지 국제 정세 그리고 개인의 연령도 굉장히 높죠. 바이든의 연령 또한 굉장히 높고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이제 이상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중간 선거는 공화당이 상당히 압도를 하면서 권력을 조금 이제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비트코인에게도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 미국 중간 선거가 일단은 조금 호재가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고 거기에 한 발 더 금상첨화로 얹은다면 10일날 발표하는 CPI, 바로 현재 예측치 8%를 예측을 하고 있는 이 CPI가 만약에 7.9 한술 더 떠서 7.8%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한 번 더 위로 폭발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여전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기를 잡은과 동시에 CPI가 좀 낮게 나와준다면 비트코인은 한 번 더 전고점 갱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CPI가 예측치랑 동일하게 나와도 저는 조금 상방을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측치보다 계속 높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요때 제외하고 예측치보다 살짝 높게 나왔는데도 결과는 어떻게 됐냐, 비트코인은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측치랑 비슷하게 나와도 조금 상방, 왜냐면은 지금 차트를 미리 내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미리 눌러놓게 되면은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이때 CPI였죠. 밑으로 쏘았다가 위로 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미리 눌러놓으면 밑으로 쐈다가 위로 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CPI 전에 미리 이렇게 눌러놓는다라는 거는 한번 이제 튕기려고 올리는 것일 수도 있고, 특히나 내일 중간선거죠. 내일 중간선거 발표하면서 위로 또 튕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눌러놓는 것일 수도 있다. 미리 이제 롱을 싹 다 청산시키고 위로 이제 쏠려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일단 지금 비트코인 현재 지금 6시가 다 돼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이죠. 나스닥도 지금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은 저는 이제 비트코인은 어차피 주말 전에 한번 펌핑 주고 내려오는 거라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나스닥은 펌핑이 전혀 없었죠. 저번 주 시장에서.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충분히 빠진 구간에서 주말이 지난 지금 월요일장이다.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 증시는 역사상 한 번도 이제 상승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전력을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이제부터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이 한번 강한 반등을 쳐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스닥이 이렇게 위로 치는데 비트가 안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이 바로 비트코인 지금 최고의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수직 낙하해줬고 지금 꼬리가 달리고 있는 지금이 최저점일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 구간에서 꼬리가 이런 식으로 절반 이상을 먹어주게 되면 캔들의 절반 이상을 꼬리가 먹어주게 되는 캔들은 밑에서 물량 받았다라는 캔들이거든요. 요런 거죠. 요런 겁니다. 쭉 내려오다가 캔들 지금 보시는 거 6시간 봉인데 요런 식으로 캔들이 절반 이상으로 꼬리를 만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뺐고, 그리고 여기서 더 빼면은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밀리냐, 결과적으로 여기 추세를 지금 계속 타면서 올라가는 이 추세 라인까지 밀린다라는 건데, 그래봤자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여기 깨고 내려오면 사실 여기 리테스트를 받는다는 건데, 여기를 내려오면 안 되죠. 여기는 지금 쌍바닥 딛고 쓰리바닥 만든 다음에 크게 올린 자리인데, 만약에 여기를 다시 오게 되면은 반등은 나오겠죠. 근데 밑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 비트코인이 꾸준하게 올라가려면 지지부진을 하더라도 이 추세를 지금 돌려놨고,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려면은 지켜줘야 되는 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현재 비트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게 일단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여기서 하방이 끝나주는 게 가장 좋고, 최소 여기 치고 저항 이렇게 맞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똑같은 패턴이죠.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올려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나스닥이 충분히 추가 상승할 위로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땅바닥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찍은 구간을 찍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구간이 많이 남았다. 그럼 비트는 어떻게 돼야 되냐? 나스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미리 올려놓고 눌러놓고 이런 식으로 또 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승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중간 선거조차도 현재 공화당, 특히나 하원 의원 중에서 이 과반수를 차지할 확률 자체가 지금 82%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원 의원은 조금 이제 공화당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상원도 마찬가지죠. 상원 의원도 지금 51대 49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화당에 조금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크립토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발 기대감도 증시 랠리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코로나 규제를 풀 것이라는 소문 또한 증시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확인하는 뉴스가 나온다면 랠리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한 골드만삭스에서도 주식이 더 이상 급격한 하락은 겪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보통 수익의 저점 이전 통상적으로 6개월가량의 시차를 두고 반등을 한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선반영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은 조금 이제 없지 않겠냐,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는 예측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CPI 자체도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제 11월 10일 날 발표하는 CPI 자체가 7.9% 상승했을 걸로 예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의 예측치는 8%인데 전문가들은 7.9%를 예측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낮아진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7.9 찍힌다. 그럼 위로 이제 펌핑이 또 강하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50bp 정도 올리는 선으로 지금 50bp 쪽으로 거의 가닥이 기울고 있는데, 요런 얘기 하면서 CPI가 낮아졌다. 예측치보다 낮아졌다. 이것은 긍정적일 수가 있고 우리는 향후에 금리 인상폭을 조절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말 랠리가 쭉쭉 터지는 분위기가 잡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은 실제 수치가 8% 미만으로 나올 경우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JP 모건에서도 연준이 12월 금리를 최소 50bp 인상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6, 7, 9, 11월을 75씩 올리다가 12월에 50bp를 올리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상승폭, 금리 상승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련의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주식이 오른다는 이런 어떤 이제 과거 패턴들, 그리고 현재 시장의 전망치,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늘 일단 심하게 빠지긴 했지만 현재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조금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나스닥이 아직 위로 올라갈 구간이 어느 정도 많이 남았다는 점을 봤을 때 아마 이번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이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번 위로 튀겨주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랬을 때는 추석빔의 고점 라인, 일단 22K를 넘겨주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이번 주에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눌림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상당히 과하게 나왔어요. 과하게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런 과한 이제 하락 이후에 좀 더 이제 위로 전고 돌파를 하기 위한 눌림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은 어쨌거나 지금 6시간 봉으로 달리고 있는 꼬리, 이 꼬리가 절반 이상 먹어주면서 종가 마감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마감해줘야 여기서 터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터진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희망이 있고, 여기서 만약에 꼬리가 절반 이상으로 이 상태로 안 끝난다, 밀린다, 장대 음봉으로 밀리면은 그 다음 여기 지지라인,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 결국에 여기를 딛겠죠. 여기 딛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잠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터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조금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오늘이 지나봐야 이 봉의 형태가 완성이 되면서 추가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이제 조정을 길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 개인적으로 내일 중간선거가 결과 발표에 따라서 상방으로 좀 강하게 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숏 관점, 어제 영상에서도 빠질 수 있다, 주요 지지라인 이탈 시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관점을 설명드렸고, 여기 이제 지지라인 못하면, 지지 못하면 크게 빠진다는 관점 계속적으로 주말에 설명드렸고, 자, 요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주말에도 이렇게 숏을 자꾸 터트리는 롱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숏을 자꾸 터트리다 보면 찐숏이 나온다라고 빅쇼트가 터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결국 주요 지지라인을 붕괴하면서 여기서 이 붕괴를 때리면서 크게 빅쇼트가 터졌고, 이 구간에서 또 숏을 잡아드렸습니다. 보시면 11시 12분에 정확히 숏 잡아들여서, 숏 잡아들이자마자 여기서 여기입니다. 11시 12분 여기서 잡아들여서 푹 빠졌고, 자, 보이시죠? 11시 12분 정확하게 11시 12분 여기입니다. 여기 정수리에서 숏 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빠졌죠. 자, 여기서 잡아들인 지점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9% 수익 바로 찍히면서 11%, 25% 수익, 54% 수익, 45% 수익이 바로바로 찍혔습니다. 여기서 잡아들여서 푹 빠졌죠. 자, 그리고 5시 1분에 최저점에서는 또 롱 잡아드렸습니다. 롱 5시 1분에 롱 5시 1분이 언제입니까? 여기 5시죠. 5시 하방 내려찍고 여기 쭉 아래 꼬리 달리는 거 확인하면서 양봉 캔들로 마감하면서 보면서 여기서 5시 1분에 롱 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롱도 바로바로 이렇게 수익이 찍혔죠. 7%, 11%. 자, 그래서 이런 확실한 맥점과 타점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카톡방 주소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는 방 주소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를 받아가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 상황을 또 봐야겠죠. 알트들도 비트가 빠지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그 중에서도 올라가려고 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베이직 어텐션이나 셀로, 폴리곤 이런 친구들이 한 번 더 좀 힘을 주려는 모습인데, 일단 셀로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에 제대로 된 상승이 없었고 충분히 바닥을 긴 상태에서 오늘 이제 거래량이 쭉 터지면서 양봉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셀로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을 모은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돌리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셀로도 한번 위로 쳐줄 때가 됐다, 그런 움직임이 현재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위믹스도 바닥을 골파기를 다 메워놨어요. 골파기를 다 메워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좀 눌리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이제 추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조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요런 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죠. 자, 그리고 알고랜드 요런 것도 조금 이제 살짝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조금 고점 시그널이 조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바닥에서 안 올라간 코인들을 우리는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썬더 코인이라든지 이런 진리카 이런 것도 아직 안 쐈죠.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도 올려친 거를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눌렸는데, 이런 눌림목에서는 우리가 조금 진입을 고려해봐도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분할해서 사보다 보면은 또 한번 이렇게 튕기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크로노스도 한번 튕겨줄 수가 있다.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 빠지는데도 안 빠지면서 추세 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대로 한 200원까지 쳐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도 강세를 보여주는 이런 셀로, 엑시, 베이직 어텐션, 크로노스랑 썬더코어까지 이 5개 우리가 한번 조금 이제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앱토스가 좀 더 가줄 수 있지 않았냐, 여기까지 눌렸으면은 좀 강하게 올려쳐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놨어요. 깨면 안 되는 자리를 지금 자꾸 깨면서 1차적으로 여기 라인 깬 거부터가 잘못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깨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너무 심하게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토스는 좀 더 빠지는 걸 보던지, 아니면 이제 옆으로 이런 식으로 기는 거, 이렇게 기는 게 나왔을 때 한번 진입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올려줄 수는 있는데, 일단 중요한 추세 라인 자체를 박살내고 저점 갱신까지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진입이 조금 이제 꺼려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많이 눌리면서 알트도 눌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거나 비트가 다시 한번 올라가 준다면 알트들도 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현재 도미넌스 자체가 상승하고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여기서 도미넌스가 안 빠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 구간 좀 비트 혼자서 또 독주하는 그림이 나오고, 이후에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그 다음에 알트들이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미넌스는 좀 더 혼자 올라갈 수가 있는 차트를 지금 만들어 놨고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비트 혼자 좀 더 올려놓은 이후에 알트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 움직임에 있어서 또 중요한 달러 커런시 인덱스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달러 또한 좋은 모습이죠. 빠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빠져야 비트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일단 달러는 잘 빠지고 있어요. 여기 맞고 심하게 빠지고 있다. 그리고 뭐 딱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아직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지면서 여기 저점 이탈 나오면, 저점 이탈 나와줬을 때 확실하게 이제 비트도 상방으로 좀 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이 유달리 오늘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FTX 거래소와 바이낸스 거래소와의 갈등 문제도 있죠. 자,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이 FTX 거래소 코인 FTT를 대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이 FTX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FTT 토큰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알라메다랑 FTX가 재정적으로 지나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FTT를 담보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비즈니스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FTT가 만약에 이제 조금 가격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FTT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바이낸스에 좀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루나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집어 던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조금의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에 좀 부추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FTX 쪽에서도 우리가 FTT 22달러에 다 사겠다, 이런 식으로 또 방어를 좀 잘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게 22달러 방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이 FTX의 어떤 자금력이나 이 능력 면에서 좀 의심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FTX는 실제 세계 3위권의 암호화폐 거래소고, 이 FTX랑 알라메다 리서치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바이낸스를 좀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사태를 FTX가 잘 방어를 하기만 해도 뭐 그 추가적인 여파는 없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뭐 이 FTX라든지 이 알라메다라든지 자금력은 또 워낙 빵빵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요번에 이제 토큰 사태에서 큰 어떤 여파는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요게 조금 어떤 시장의 우려로 나타나면서 비트코인의 하락을 좀 더 부추겼다, 요렇게 또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악재가 있어서 물론 이제 추가적인 탄력을 받아서 또 떨어진 걸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떨어지면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일단 떨어졌고 이 구간만 잘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요런 상방 충분히 터질 수 있고, 무엇보다 나스닥
나스닥이 아직 위로 좀 더 올라갈 구간이 열려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이번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 어느 정도의 이제 회복을 보여주는 탄력적인 어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굉장히 불안합니다. 장기로 포지션을 들고 가기도 과거랑은 분위기가 다르죠. 특히나 이때 당시 추석빔 이후에는 어쨌거나 추가적으로 쫄쫄 올려주면서 추가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나와주긴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오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상방을 좀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오고 바로 좀 꺾여버리는 움직임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포지션을 지금은 무제한적으로 장기 포지션으로 이런 식으로 들고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팔고 숏도 좀 잡아보고 팔고 숏 잡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파동에 의한 매매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랬을 때 오히려 심리적인 안정감이 더 든다라는 거죠. 포지션을 들고 가면은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레버리지 써서 단기적으로 그날 수익을 챙기면서 적립해가는 그런 투자 방식이 좀 더 맞을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내일 중간선거, 그 다음에 목요일에 CPI 발표까지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가 잡혀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또한 굉장히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대한 그 변동성에 맞춰서 하방에서는 롱, 상방에서는 또 숏을 잡으면서 최대한 좀 수익을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부터는 나스닥이 11시 반에 열린다는 점, 굉장히 좀 짜증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변동성에 맞춰서 또 우리가 움직이면서 최대한 또 수익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좀 더 좋은 소식들, 좋은 정보들 모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